안녕하세요. K 인터내셔널 IP 팀 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NFT와 웹3라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랑 NFT 이런 거를 다 같이 합쳐서 이제 웹3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뭐 쿠팡, 아마존 아니면 뭐 유튜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웹2라 그러고,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나 NFT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웹3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IT 쪽에서. 이 웹3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 이제 웹3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웹2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를 웹3에서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웹3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나 VC들이나 아니면은 엔젤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로 먼저 간단하게 전략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해외 투자 유치가 된 사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외 투자, 해외 자금을 이제 투자를 유치를 끌어내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고객사가 투자를 유치한 사례. 저희 고객사도 지금 캐나다에 있는 고객사예요. 그 다음에 웹3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 고객사가 만든 피치 데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은 티저 뭐 아니면은 제안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좀 시장을 좀 크게 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국 시장만 이제 보고 모든 스타트업이 시작을 하는데, 그거 말고 좀 규모와 그런 거를 글로벌하게 좀 보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로 스타트업을 할까, 어떤 프로젝트를 란칭을 해볼까 하기 전에 어떤 자료들을 검색을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조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웹3 프로젝트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문제 해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란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웹3 세계 아니면은 블록체인, NFT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냥 나는 내가 아트를 좋아하니까, 내가 NFT를 좋아하니까, 우리 회사가 이건데 한번 모두 다 블록체인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여기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 그런 게 아닌,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란칭함으로써 이 웹3 생태계나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지금 현존하는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직접적이고 딱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자와 투자자 파악.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말씀하시죠. 뭐 competitive analysis, 그 다음에 뭐 인베스터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VC들이라든지 엔젤 인베스터라든지 시드 인베스터라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의 백그라운드가 뭐고, 그쪽의 데모그래픽이 뭐고, 그쪽은 어느 섹터에서 왔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투자에 대한 에피타시 어떻고, 어느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VC들의 파운더들이나 그쪽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그분들이 어떤 데서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파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게 완성되고, 그 다음에 데크가 완성되고 제안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노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아는 분 몇 군데, 그냥 뭐 스타트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그런 거 몇 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큰 시장 타겟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think global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이나 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이제 코인 시장이 그 원화로 입출되는 코인 시장이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코인만 사서 해외 프로젝트나 해외 코인을 투자를 하고 그걸로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스페큘레이터, 그렇게 투자하시려는 투기성 투자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해서 이 웹3나 NFT 쪽으로 스타트업을 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생태계에 하나 기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규모의 시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이라든지 좀 더 큰 전 세계 규모의 시장을 생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 전에 먼저 해외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 시장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라든지 경쟁자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벌써 해외 시장을 검색을 해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를 풀려는 그런 기획적인 프로젝트들이 벌써 기존 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해외 시장을 해야 되는 게 이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꾸 해외 시장에 밀리고 같은 프로젝트도 해외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IT 기업들도 해외에 못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시장의 규모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료 분석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 쪽으로는 보통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로 된 자료들이 많이 없고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감안을 하시고 구글 번역기가 요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 자료를 보시고 구글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존에 있는 자료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 쪽 뭐 코인게코 뭐 그런 관련된 웹사이트들 뭐 그렇게 자료 서비스를 해주는 웹사이트 해외 웹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뉴스 자료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얼마를 유치를 했다,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유저를 모아들였다, 그럼 과연 진짜 그런지 들어가서 보시고 그 유저 커뮤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나 아니면 관련된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해서 트위터도 많이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같이 컴바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벌써 많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벌써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를 많이 검색해 보시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관련된 피치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비즈니스 서머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시는 걸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이게 끝났더라도 계속 자료는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받으셨더라도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웹3를 사용하시다가 보시면서 내가 NFT에 투자를 하시면서 아니면 어떤 블록체인의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코인을 사봤는데 이게 불편하더라, 이 거래소에서 이걸 검색해 보는데 이런 게 불편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과연 정확하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그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길게 문단이 되면 안 돼요. 길게 문단이 되면 자꾸 가지를 쳐서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문제를 표현하는데 2문장, 3문장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이나 1.5문장으로 줄이도록 엄청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만이 아니고 프로블럼 솔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기획안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그 서술을 하실 때 이거를 한 문장 안으로 설명을 해서 누군지 들었을 때 라고 이해가 가게끔, 이게
길게 쓰는 건 쉬운데 이 짧게 줄이는 게 엄청 힘듭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처럼 살찌우는 건 쉬워요. 근데 다이어트는 살찌우는 것보다 엄청 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경쟁자들 투자자 파악한 거 이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SNS, 링크드인이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들어가서도 파운더의 자료들, 팀 멤버들의 자료들, 그분들이 했던 거, 관련 프로젝트들,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유저들이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 유저들끼리 얘기하는 컨센서스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찾아보시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제공 서비스에서는 뭐 한 달에 30불, 뭐 25불 얼마씩 내면은 상당히 고급 퀄리티의 자료,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마 잘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시간을 내가 리서치하는데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달을 걸려서 못 찾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런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 사용하시다 보면은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NFT나 아니면은 원화에 투자한다든지 이럴 때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좋은 프로퍼리, 좋은 부동산 물건을 뭐 전세나 아니면 매매로 구입할 수가 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섹터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연구를 하실 때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팔기를 추천을 드려요. 쉽게 시작하지 마시고, 쉽게 시작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정말 너무 아쉽게 끝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진 기본 자산과 시간의 자산과 금전적인 자본을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창업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간 관련된 거를 잘 분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크, 즉 프로젝트 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고객 사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로 많이 뛰셔야지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나가겠지만, 이제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투자 유치도 마케팅이라고 영업을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해서 한 100군데, 1000군데 했을 때 성공률이 1%에서 2%예요. 보통 마케팅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1%, 2%고, 이게 이제 스타티스틱,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엔젤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VC들한테 뭔가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엄청 진짜 발에 무좀이 나도록, 아니 무좀이 아니고 발에 물집이 터지도록 뛰어다녀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 군데를 다녀야지 된다는 것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재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늡니다. 피칭도 늘고, 데크 만드는 것도 늘고, 또 실패하는 것도 늘고, 놓고 하는 방법도 늘고,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내 백그라운드가 뭐 해외 명문대,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아니면은 유명 엑셀러레이터 뭐 그런데 출신 프로그램이다, 그런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증이 됐겠죠. 그럴 경우에는 성공률이 2%의 성공률이 10에서 5%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사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먼저 이거는 11월 15일 날 이제 해외 투자, 저희 회사랑은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야코아라는 프로젝트예요. NFT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올해 11월 15일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4.8 밀리언을 시드머니 단계를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게 나와 있어요. 블록체인 IP 모니터링 프로젝트. 그러면 과연 블록체인 IP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체인에서, 지금 뭐 여러 체인이란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폴리건, 솔라나 뭐 이런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체인에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를 말씀드리는 거죠. IP 침해를 즉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이키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게 나이키 오리지널 NFT고 요 가짜들이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오픈시에 이것도 있고 이렇게 판치는데 이거를 바로 이쪽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웹사이트가 아니고 API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그 메뉴나 자기에 있는 메뉴나 그 소프트웨어 브라우저에 연동이 되게끔 해서 이걸 볼 수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이게 웹3 전문 VC가 주도를 해서 합작으로 투자를 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명확한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해요. 딱 들어보면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명확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 파운더가 스탠포드 출신이에요. 그럼 이것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4.8 밀리언 클로징할 수 있는 성공률을 엄청 높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또 확장성이 있어요. 멀티체인, 솔라나, 폴리건, 이더리움 다 돌아간다 그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AI를 또 만들어낸대요. 그럼 또 되게 섹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과연 이제 4.8 밀리언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은 투자 유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나운스먼이 나와 있고요. 테크런치 이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야코아라고만 검색해 보면은 이 야코아라는 뜻이 오케이 라는 거를 뒤로 써서 야코아라고 했다고 파운더가 얘기를 하네요. 자, 인베스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인베스터들이 여기 콜라 플러스 커런시라고 있죠. 이쪽이 웹3 전문 VC예요. 이 회사가 이 VC가 주도를 해서 볼트 캐피탈, 이쪽도 웹3 전문 VC예요. 블록체인, 그 다음에 하워드 글로벌 VC, 여기 브레븐 하워드, 여기도 글로벌 VC예요. 웹3 전문은 아닌데 글로벌 VC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커뮤니티 펀드 얼라이언스 다워, 요거는 웹3 엑셀러레이터 다워예요. 요 다워가 상당히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데 저희 고객도 요 다워에 선정이 됐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여기도 참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유니스왑, 요거는 전략적 파트너지만 이 유니스왑 회사 밑에 산하에 펀드가 있어요. VC 펀드가. 그래서 웹3 프로토콜을 오퍼하면서 전략적 파트너, 오렌지 다오, 여기 다오가 있죠. 다오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협동조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웹1이나 웹2 정도 세계에서는. 그다음에 타임 제로 캐피털, GMJP, 선셋 벤처스, 여기도 다 이제 VC 쪽으로. 이렇게 해서 10군데들이 모아서 4.8 밀리언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랑은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근데 시드 단계니까 이 단계에 4.8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60억 되나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가 앤드루, 여기 나오죠. 앤드루 드볼샷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링크드인, 여기가 좀 인터넷이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링크드인 들어가 보시면 이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제가 요것만 띄워왔어요. 학력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나왔죠. MS 거기서 마스터 했어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포커스가 이쪽으로 했다 그러죠. 테크놀로지 오브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나오죠. AI 전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학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BC, 이제 캐나다네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BA 했었죠. 엔지니어링 피직스 나오죠. 그 다음에 피직스 마이너 엔트레프너십. 이런 걸 딱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투자할 만 할 것 같아요. 스탠포드 출신이고 여러 가지가 많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명확한 문제를 해결한 걸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명확한 문제 해결했느냐? 여기서는 야코아는 여러 NFT 서비스를, 요거는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야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닥 섹션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는 거 여기 출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돌려서 제가 했어요. 제가 번역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자, 야코아는 여러 NFT 서비스를 단일 사기를 탐지하는 API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서비스는. 그래서 이 API를 사는데 서브스크립션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API를 어떻게 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속성 검색 이런 게 다 나오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니다. 요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확장성과 멀티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IP infringement is a chain agnostic. 자, 여기 나오죠.
이것도 웹사이트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이더리움, 폴리건, 솔라나 쫙 나오죠. 여기 다 멀티체인이죠. 열 몇 개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호환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확장성 좋죠. 이런 것들을 해외 VC들은 보고 있어요. 확장 왜? 우리가 100만 불, 우리가 10억 넣었을 때 우리는 10배, 20배, 30배를 봐야 된다. 왜? 우리는 100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이 4-5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확장, 멀티체인, 그리고 AI. AI도 나오죠. 고급 AI를 활용, 요거 번역한 거예요. AI를 활용하여 체인에서 IP의 부정한 사용을 확인하는 수동 작업을 중지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요거를 찾는 거를 요 사기 API를 찾는 거를 막고 자동으로 해주겠다 이거죠. AI를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나는 스탠포드도 아니고 나는 MS도 저기 마스터 디그리도 없고 유명대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내가 스타트업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자, 과연 이제 그런 게 있는지. 플레이 엠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1월 10일 이것도 같은 날이네요. 2.3 밀리언 이거는 시드 전의 단계예요. 전의 단계에서 2.3 밀리언을 투자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무슨 프로젝트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플레이어, 크리에이터, 브랜드 및 게임 스튜디오에 보상을 제공하는 웹3 생태계 프로젝트. 약간 번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게임 관련된 거, 게임이나 관련된 그런 스튜디오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나운스먼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파운더에 대해서 보겠어요. 파운더, 휴고 포닉스라고 나오네요. 링크드인에 있고. 자,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 볼까요?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 마스터는 있지만 학교는 여기 켄트대에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스탠포드에 대해서는 IT 쪽에 대해서는 그 VC들이 볼 때는 그래도 스탠포드보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유니버시티 오브 라이센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보통 정도네요. 학력이. 대신 익스피리언스를 볼게요. 경험이. 자, 경험을 보면은 경험이 아까 봤던 그 스탠포드 프로젝트는 경험이 거의 몇 년 없는 프로젝트 그 파운더예요. 그럼 여기는 보니까 경험이 2년 데이터 클린저로 일했네요. 어카운트 executive 1년 일했고 다이렉터로 이사로 2년 일했고 그 다음에 거의 8년 정도를 매니저로 했네요. 앱 디자인 컴퍼니에서.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학력이 그래도 스탠포드나 그런 유명한 대학이 부족한 거,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출신이 아닌 것도 2.3 밀리언 프리시드 단계 받을 수 있다고 기존하는 사례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고객사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고객사로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잠깐 다시 뒤로 좀 돌려주실래요? 이 프로젝트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치비 클래시라는 웹3 캐나다 베이스예요. 웹3 플레이 투 킵 게임 유니버스 프로젝트. 자, 이게 웹3 생태계에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올해 5월 31일에 클로즈 됐고 3.1 밀리언 시드 단계 투자를 받았어요. 저는 여기 프로젝트에 작년 12월 달부터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이제 업무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떤지 어떻게 해서 투자를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웹3 게임 중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 아실 거예요. 저 베트남인데 필리핀에서 대박을 냈죠. 플레이 투 원이라 그래가지고 게임만 하면 돈을 벌게끔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게임과 유사한 토크노믹이 반영된 웹3 게임이에요.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그때 5월달에 아주 그냥 핫했어요. 5월달에 요 3.1 밀리언 클로징 할 때. 자, 여기도 웹3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VC들이 합작 투자를 했어요. 아까 그 야코아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투 earn 또는 플레이 투 킵 생태계. 요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전문적일 수가 있으니까 게임 쪽 아니신 분들은. 자, 그럼 요건 보면은 투자사 창업자 배경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어나운스먼 요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인베스터들 아까 나오죠. 얼라운스 다오 아까 나왔던 전문 엑셀러레이터예요. 거기서 선정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렌 캐피탈 전문 웹3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케팅 전략자 투자. 마케팅하는 회사에서도 투자를 해요.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3.1 밀리언이 된 거예요.
310만 불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웹3 전문 엔젤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자, 파운더. 이 친구랑 저랑 중국에 있을 때 스타트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자, 이 친구 백그라운드 보면은 학위가, 이 친구도 캐나다에서 이제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MBA, NYU MBA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칭화대. 이분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분은 추가로 10년 이상의 익스피리언스가 있네요. 뭘로? 보니까 라쇼라는 회사, 중국 회사예요. 거기서 부사장으로 있었고, 인모비, 이거는 모바일 마케팅 회사예요. 거기서 세일즈 했었고, 진가 게임 회사네요. 게임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e스포츠를 설립을 했네요. 창업도 했고, 피크 게임도 CEO를 했네요. 그 다음에 쿠마 게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고 시리얼 엔트러프너가 되겠네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게 이제 저희 고객사에 대한 설명이고, 조금 더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네요. 자, 고객사 투자 위치, 이제 요 플레이트 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해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엑스 인피니티라는 베트남 게임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아주 로우 인컴 있는 계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100불만 벌게끔 하게끔 만들어서 뉴스에 타서 대박을 낸 회사가, 이 개념이 플레이 투 earn이에요. 그러니까 게임만 플레이를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요즘에는 사라지고 있고, 요즘에는 플레이 투 킵으로 가고 있어요. 플레이 투 킵이라는 건 옵션이죠.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번 아이템, 게임장에서 벌었던 아이템들을 NFT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NFT로 연결했던 그 아이템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옵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플레이 투 킵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게임 아이디어를 게임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 없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고, 아니면은 갖고 있는다는 뜻이겠죠. 플레이 투 원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이제 게이밍 모델이라고 이제 게임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게임 이코노미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 웹3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란칭하고 게임을 토큰을 상장하려면은 토크노믹스를 오픈을 해야지 돼요. 이 토크노믹스가 이 토큰 플러스 이코노믹스를 합친다는데, 요걸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실존하는 저희 고객사 이 클래시라는 토큰이죠. 이 클래시라는 토큰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라운드, 요거는 이제 바로 시드머니 투자했을 한 그 VC들한테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분을 받아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VC들이 그 스타트업들한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분 대신에 토큰을 받아요. 그리고 지분을 안 받아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파운더나 스타트업들 쪽에서 팀 멤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지분을 다 뺏긴다, 회사에 대한 컨트롤을 뺏긴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빗 라운드에 겨우 12.66%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3.1 밀리언 달러를 받고 내 토큰 전 토큰 그 유통량의 12.66%밖에 안 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엄청나게 잘된 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입장에서? 파운더의 입장에서. 그리고 팀의 입장에서 잘 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겠느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좋았고, 그 다음에 파운더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야쿠아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뭐 몇 프로를 주고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와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덜 어트랙티브한 조건에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처음에 토큰을 런치했을 때 이 전체 받은 이게 토큰 서플라이가 되겠죠. 이게 633만 개의 토큰 중에 4%만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스에는 6% 이렇게 쭉 해서 이게 30개월까지 가서 30개월에 완전히 12%가 시장에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토큰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다 보고 이해가 하게끔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퍼블릭 라운드에 얼마, 그리고 리퀴디티 이런 거는 이제 시장 유통할 때 필요한 그 풀에다가 29%를 넣어놓고, 팀 앤 어드바이저, 이게 이제 파운더들이랑 팀 멤버 그리고 어드바이저들이 23%를 갖는 거죠. 총 100%에서. 그다음에 이제 트레저리, 마케팅, 뭐 여기 다 나오죠. 인센티브, 디벨롭먼트 쪽 다 들어갔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되고, 그다음에 토큰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요걸 또 이제 쭉 설명이 나오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TG 됐을 때, 토큰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TG를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 토큰이 만들어진 날에 마켓 캡, 전체 이 마켓 캡이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공개 안 하는데 좀 들어보시고 많이 유익하시라고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큐뮬레이티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프라이빗 라운드 했을 때 이 금액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로젝트 데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데크 만들었을 때 이제 요거 잠깐 제가 틀어드릴게요. 플레이만 누르면 되나요? 예, 이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데크를 만들었어요. 캔바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 GB 클래식 프로젝트가 이런 거다. 이제 요것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C들이 들어보고 이제 게임들 나오죠. 이제 이건 이제 게임이 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뭐 알파가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 근데 기획 단계에 있는데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해외에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이 투자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스타트업들한테 유익한 생태계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알파 모드인데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아주 뭐 간단한 게임이에요. 게임도 복잡하지 않고 우리나라 게임에 비하면은 많이 그래픽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해외에서는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그 사람들이 보는 거랑 저희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십.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물론 영어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 설명드린 거요. 이제 클래시라는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토큰 이코노미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인베스터들 설명 나오고, 그다음에 코어 팀들 누군지. 이렇게 만든 PDF나 이런 슬라이드 하나 보내주고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디스코드, 트위터.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희들은 국내외 웹3 IP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해외 웹3 전문 VC들 및 전략적 투자자들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웹3 프로젝트 인큐베이션 및 해외 VC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웹3나 웹2 생태계의 컨텐츠 및 IP M&A 관련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